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조원경 뉴니스트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네. 근데 저는 사실 바이오라고 했을 때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가 살짝 조금 헷갈려서 저희 오늘 주제 깊게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제가 이 바이오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부터 여쭤볼게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제조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이오테크 기술을 하는 건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은 바이오 의약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도 있고 식품도 있고 또 에너지 화학도 있고 아까 말한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의 그 바이오 의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약 바이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글쎄요 좀 주춤하다고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는 뭐 사실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세요? 기존에도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서 뭐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몇 번의 거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가장 최근의 거품은 사실 코로나 때잖아요. 그럼 바이오 주식들도 엄청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위축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글로벌하게 또 한번 봐야 되고 국내를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위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의약품 판매액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저희가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 없이 그냥 저희가 약국에 가가지고 의사 처방 없이 아무나도 뭐 살 수 있고 바카스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지금 제약 바이오 상황이 어떠냐 할 때는 처방 의약품을 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 1%였어요. 마이너스 1%?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장이 멈췄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사라진 효과인 거고 지금은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 기업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야, 이 바이오 함부로 상장시키면 안 되겠다. 그전에는 보면은 매출이 없어도 생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연구 그냥 R&D 하는 기업인데 상장돼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0년경에 상장하는 회사가 한 27개 회사였어요. 그럼 그전에도 막 20몇 개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12개 뚝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는 보면은 한 7개 기업이 상장을 했고요. 예비 상장이 한 3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럼 한 10개 정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 그럼 벤처 캐피탈에서 그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벤처 하면 저희가 막 이제 바이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한 많을 때는 이제 27.8%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지만 뭐 10%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바이오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바이오라는 게 어쨌든 과감한 투자가 좀 기본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막 투자를 막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벤처 캐피탈 부분이 약해졌고 또 올해 우리 정부에서도 모태펀드 같은 규모를 늘렸지만은 이제 정부에서도 작년에는 이제 올해 예산에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고 다행히 올해 과감하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특히 뭐 선진국 같은 경우 이 바이오를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딱 이 보면은 1970
90년대에 네.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네. 제넨틱이라는 회사가 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MIT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는 아까 MIT가 있는 보스톤이라든지 네. 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말하자면은 야 이게 함께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혁신을 예. 이루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산학 협력이 잘 되는 거죠. 산학 연정이 네. 함께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업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하는 네네. 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넨틱이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실험실에 있었던 잠재력이 있는 기술자들의 그 성과를 이 빅파마들 말하자면은 제약회사는 큰 기업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존슨앤존선,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되게 큰 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하고 빅파마들,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하고 잘 엮어줄 수 있는 협력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여 개의 이러한 그 병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다 몰려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거액의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성과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왜냐하면 뭐 수천억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우리 뭐 1,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명을 만 건을 했었을 때 한 건 정도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임상을 했는데 10,000분의 1이네요. 예, 10,000분의 1 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시판이 되어서 이게 끝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시판되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각종 전임상부터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네. 끝나야 되는데 그게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낮은 확률인 예.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 그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졌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 정도의 어떤 협력 환경이 구성돼 있지는 않죠? 어떤가요? 전혀 없고 오늘 제가 오면서 아침에 경총에서 관련해가지고 네. 뭐 우리 바이오 기업들하고 네. 미국 기업들하고 일본 기업들하고 네. 영업이익률 비교했는데 네. 그거는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그 상위 업종의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주제는 네. 우리 바이오 기업 영업이익률이 미국 바이오 기업 영업이익률보다 높다. 높다. 그거는 이제 상위 그걸로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올해 3주 정도 매출이고 뭐 한 1조 클럽에 들어간다잖아요, 영업이익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맞는 얘기지만 저희가 이거 딱 바이오 하면은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률 아까 그 말할 때는 이게 2.2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셀트리온이나 몇 회사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2.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영세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이오 하면은 정말 싫어. 뭐 이렇게 너무 되었어. 내 돈 뺏어가서 그 연구 그런 개발하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기는 예, 그런 해요. 쪽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미국 시가총액 10개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아시는 경우 많잖아요.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네. 버크셔 해스웨이 다 이렇게 있고 유일하게 미국 회사 아닌 게 사우디 아람코란 말이에요. 네. 근데 10번째 회사를 주목해 봐야 돼요. 어딘가요? 그게 이제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으로는 9위고 네. 세계에서는 10위입니다. 네. 일라이 릴리라고. 이게 원래는요 2020년에 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낮았어요. 예, 근데 2020년, 21년에요. 이게 2,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존슨앤존슨과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이제 능가했고 화이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 것은 그동안에 비만이라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당뇨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업이 1위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세계적인 추세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네. 지금 9월 1일 날 그 나온 신문에 보면은 네. 덴마크 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루비통을 능가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장중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최종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루비통이 지금 앞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만큼 근데 그러네요. 여기가 20위 안에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요. 이 한 회사가 네. 덴마크의 GDP를 능가합니다. 시가총액이. 이걸 보면은 야 바이오 산업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네요. 예, 저희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높은 편이지만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하면은 택도 없고 저희는 산학 연정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자체가 없고 사실은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외국 바이오 산업들이 의존하는 것들도 한 90%가 외국에 의존하거든요. 그만큼 안대가 있고 사실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네. 이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로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 쫙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제 시가총액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 뭐 이게 좀 가늠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회사들은 다 숫자가 보이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저희는 숫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희망 고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약 바이오 하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는가 하면은 반도체 시장. 네. 그게 삼성전자 속하에는 비메모리보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를 합한 것의 2배가 그 두 개를 합한 거에 2배. 그게 2배가 제약 바이오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우리는 좀 영세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은 많은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99%가 내수예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50%가 수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항상 바이오 해보자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뭔가 하는 듯 하다가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바이오 하면은 이제 머니게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럼 생태계가 있느냐, 네. 그다음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그다음에 전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다 두루 부족한 거죠.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세대 바이오들의 뭐 행태를 봤었을 때, 1세대 바이오라면 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세대들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뭐 대부분 대표 주주자인 게 뭐 제넥시나 이런 회사들이죠. 이게 성과가 없다. 임상 3상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쵸. 뭐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라진이라든지 뭐 특정 회사를 얘기는 하면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스타가 되었다가 사라진 회사들을 보면서 그렇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글로벌한 거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네. 정부에서는 이제 바이오테크 산업에 이제 뭐라고 할까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보스톤을 네. 이제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도 지금 말씀하신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또 기대가 큰 상황인데 이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뭐 어떤 것들을 저희가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게 점점 저희가 기술과 네. 의학이 네네.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다보는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뭐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또 경험이라든지 축적된 이 자본이 없어요. 사실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보스턴을 바라봤을 때 아까 예. 여러 그 협력 업체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쭉 이제 말하자면 의학과 공학이 만나는 것은 의학에 쌓여있던 데이터와 네. 그다음에 공학에서 나오는 각종 AI를 비롯해서 지금 인구 암 정복할 때 이 AI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그 전에 했던 문샷 프로젝트, 그도 지금 또 연결해서 오바마 때 했다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우리가 공학과 의학이 만나는 건데 네.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클러스터, 홍농에 있는 클러스터도 있고 네. 보스턴 클러스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합치고 함께 이제 저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이쪽에 자본이나 시스템 이쪽의 기술 네. 이렇게 협력하고 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많은 병원들하고 이쪽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네. 또 보스턴에 있으면은 하버드의 메스 종합병원이 있을 거고요. MIT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병원들하고 이쪽하고 같이 이제 함께하는 것이 이제 이쪽에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하는 거. 그다음 우리 쪽에도 보면 서울대 병원이 있고, 그러면 MIT의 또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쪽이 절대 우위가 있는데 우리 쪽은 절대 우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하고 얼마만큼 협력을 할 것인가. 시너지를 또 기대해야 되니까. 시너지 기대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하시는 분들이 네. 죽기 살기로 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해봐서 글로벌 협력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 전에 기술과 의학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유니스트도 이번 달부터죠. 이게 의과학 대학원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의사나 공학자를 이제 대상으로 저는 좀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의과학자, 의사과학자 네. 이거 양성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의사과학자도 이제 한국형 이제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에 네.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의과학자를 배출한다는 의미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의과학자면은 앞에 의자가 붙었기 때문에 예. 결국 과학자예요. 의사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사라는 경우하고 과학자가 보는 거하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의사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프랙티스를 치중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장인이 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은 것을 되풀이하면서 보는 거하고 과학자 하면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약 바이오 했을 때 네. 바이오를 바라보는 것은 바이오가 오래 걸리지만은 네. 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 전통적인 합성의약품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효능도 좋고 그거 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 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의사들도 갖추어져 있는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보다도 또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게놈 지도를 만든다든지 네. 동반 진단하든지 액체 점검을 한다든지 의학용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AI라든지 다른 나노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학
정밀의학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AI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만나야지만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네.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의과학대학원이 9월달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는 의전원을 원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과학자도 하고. 네. 근데 저희는 의사 같은 과학자, 과학자 같은 의사. 네. 근데 의사는 의과학자. 저희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은 의과학자가 뭐 대박을 내면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울산의대하고 협력을 해서 네. 한 7개의 과목을 뭐 AI라든지 정밀의학이라든지 생명공학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생물학 뭐 이런 것들 해서 7과목을 함께 듣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과 학생이라든지 본과 학생이라든지 해서 또 예과 학생들 한 40명이 저희 이제 유니스트에 와가지고 유니스트의 공대에 있는 한 70명 학생들하고 네. 같이 어울러지고 또 이제 저희가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울산의대 학생들이 네. 다 같이 이제 함께 있으니까 뭐 같이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만드셨고 사실 교수님은 이 유니스트에서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글로벌 바이오 협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관심, 뭐 기대 이런 걸 갖고 네, 계신지 일단 뭐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야 되고요. 네. 글로벌리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저희가 규제 완화 이런 걸 좀 얘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지티브 규제인 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벤처 캐피털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벤처 캐피털 쪽에서 이 그 특례상장이나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 안 돼 너무 많이 돈을 잃었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돈을 수혈해 주는 것을 평가할 때 그 전문가들이 좀 없어요. 전문가 그룹이 진짜 협력해가지고 그 시장의 어떤 바이오 기술을 네. 제대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 네. 우리가 외국 기업하고 손잡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하려면은 학교와 학교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됐잖아요. 이미. 네. 그러면은 그 학교하고 협력이 되면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수 저희가 이제 울산가기원이 왜 국내에서도 병원하고 하잖아요. 자, 의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하고 그 공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하고 다릅니다. 그 오랫동안 의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빅데이터를 네. 저희가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저도 뭐 작년에 스페인에 있는 아이대학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서 네.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